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류현진 선수 결국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번 주 방송 때 제가 토론토가 유력한 행선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맞춘 걸로 좀 해주십시오. 아, 네. 맞추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년 8천만 달러의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현지 언론도 그렇고 3년 6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좀 수완을 발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액까지는 더 올리진 못했지만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이제 금액을 받아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900억이 좀 넘는 금액이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2002년에 박찬호 선수가 6,500만 달러의 금액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한국인 역대 최고 계약이었는데 추신 선수가 타자로서 더 금액이 높으니까 이제 류현진 선수 이번 계약은 한국인 투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계약 기간 내에도 언제든지 선수가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는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직접 한 10개 구단 정도를 선택해서 이 구단으로는 내가 트레이드 되지 않을 권리, 트레이드 거부권을 받아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감되기 한 5분 전까지 계속 이제 그 기싸움을 하면서 이 조항까지 얻어냈다고 합니다.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류현진이 귀국하는 날부터 그 전부터 계속 구애를 해왔던 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토론토가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류현진과의 계약을 좀 체결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좀 팀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는 류현진한테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쯤에 류현진 선수한테 마지막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는 현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새벽 2시니까 자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었죠? 그렇죠. 네.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수십 번씩 전화를 했대요. 굉장히 민폐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8천만 달러 줄 거면 저는 네.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잠이 없나 싶어요. 잠을 자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잠든 류현진 선수를 깨워서 조율을 계속했다 그래요. 계약 과정을.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류현진 선수의 배짱이 드러난 게 처음에 메이저리그 갈 때 LA 다저스랑 계약할 때 마감 30초 전까지 도장을 안 찍고 금액을 조율했거든요. 예. 말이 30초지 이게 아니면은 all nothing 제로가 그쵸.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던 만큼 이번에도 마지막 5분 전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얻어낸 조항이 이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받아냈다. 이런 내용도 좀 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정말 계약 과정에 있어서도 배포가 느껴지는 그렇죠. 네, 류현진 선수의 계약 그 이모저모였습니다. 네. 자, 토론토의 장단점을 지난주에 살짝 짚어주셨었는데 네네. 자, 류현진 선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큰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뭔가 이 토론토가 진심으로 류현진 선수에 어떻게 다가갔나 해서 이제 현지 언론들 그리고 이제 뭐 오가는 뉴스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진심을 다가간 구단이 토론토밖에 없었다. 진심을 다한 구단. 예.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였다였으면 좀 더 우리가 보기에 드라마틱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다른 구단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했던 LA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투수 대신에 앤서니 랜던이라는 타자를 택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한 댈러스 카이크를 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저스, 미네소타, 샌디에이고, 애틀란타 이런 구단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든가 단연 계약을 제시하진 않았다라는 현지 보도가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토론토가 가장 나은 초이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토론토가 거의 유일하게 4년 계약을 제한해온 구단이었다고 해요.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는 2년 혹은 3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4년 계약을 제한한 게 토론토였고 그다음에 개인 트레이너, 이제 개인 통역까지도 모두 제공해주는 조건까지 토론토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마 금액도 제일 최대였을 것 같고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세율이 좀 높아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마 최대 금액은 토론토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이고 한인타운이 많고 치안도 좋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감안했을 때 아마 류현진 선수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 심적으로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에이스 대접입니다. 사실 다저스에서 이번에 싸이 영상 후보에 올랐던 류현진인데 현지에서도 3선발로 절망을 했고 내년 시즌에 잔류를 해도 또 3선발이잖아요. 약간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 역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토론토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쯤에야 토론토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예.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지 네. 토론토의 그런 류현진에 대한 관심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뭐 1선발 확실히 뛰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거의 뭐 99.9% 개막전 전까지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개막전 선발로 뛰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토론토의 선발 로테이션을 짚어보면 류현진, 그다음에 앤더슨, 로어크, 그다음에 맷 슈메이커, 그다음에 그 나머지 5선발이 손튼, 야마구치, 피어스, 모르키. 아무도 모르시겠죠? 아니 저도 몰라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네, 그럼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모두 다 약간 선발 로테이션이 좀 고만고만한 선수들로 최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게 최근 5년 동안 이 토론토의 지구 순위를 보면 2015년도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티스타가 그때 텍사스를 상대로 홈런을 하고 백플립 세레머니도 하고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1위를 한 이후로 줄곧 2위를 한 번 하고 4위 5개 팀이 있는데 이 나머지 한 팀인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전체 최하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팀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쟁권 있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성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처럼 다저스에서 했던 것처럼 가을 야구를 계속 하기는 좀 어렵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팀들이 보스턴, 이번에 게리 콜 영입한 뉴욕 양키스, 예. 그리고 이제 최지만이 있는 템파베이, 뭐 쟁쟁한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해봐야 와일드카드 경쟁권일 것이다. 2위 정도 해봐야 최고의 성적이 나와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좀 성적을 살펴보자면은 토론토의 특징이 뭐냐면 혈통볼이에요. 혈통볼이요? 머니볼 무슨 볼 하잖아요. 예, 예. 혈통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선수들의 2세들 이 토론토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늘상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그렇죠. 이 선수가 있고 단테 비시엣 주니어의 아들인 보 비시엣이 있고, 그다음에 크랙 비지오의 아들인 비지오가 있고, 그다음에 구리엘 주니어 쿠바에서 탈출한 예. 구리엘 주니어까지 해서 주니어만 4명이 있거든요. 혈통볼. 혈통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수비가 아주 불안합니다. 아.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춰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다저스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는 내야 수비가 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홈으로서는 로저스 센터에서 한번 등판했는데 5이닝 4실점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적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계약면에선 좋지만 네. 이제 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는 짐이 더 토론토. 많아졌다 혹은 뭐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많아졌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많은 분들이 김광현 선수랑 맞대결도 기대하고 계신데 확률상 낮아지기는 했지만 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까지는 아니죠? 아예 없진 않지만 굉장히 희박하죠. 예. 왜냐하면은 뭐 이 선수들이 매일 나오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투수들은 이제 거대기다가 다른 지구에 있고 중부지구, 동부지구고 디비전도 다르니까요.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이러다 보니까 뭐 포스트 시즌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리그 때 우연히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선수가 맞대결 한 적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국내 팬들도 좀 원했던 맞대결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토론토가 가을 야구를 못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제대로 된 속마음이 네, 나오시네요. 토론토가 잘해야 뭐 올라와서 맞대결할 텐데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류현진이 그 끌고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끌고 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냉정하게 말을 해야죠. 아, 조금 힘들 것 같다. 제 그 영레발이 통하기를 또 바라보면서 네, 또 안 된다 했는데 되는 그렇죠, 기적을 그렇죠. 바라보면서. 대신에 이제 그 추신수랑 최지만과는 좀 경쟁 맞대결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최지만 같은 경우는 같은 지구에 아예 속해 있다 보니까 툭하면 맞대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실 최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요소긴 하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뉴욕 양키스에는 다나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일 맞대결도 가능하고 반대로 토론토가 이번에 또 야마구치 슌이라는 일본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같은 동양인들끼리 한솥밥 먹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류현진 선수까지 계약을 마치면서 관심을 모았던 선발 투수들은 어느 정도 이동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관심사가 어떤 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대형 FA들은 다 이미 이적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끝난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남은 거는 중저가 100만 달러 언저리의 선수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트레이드. 트레이드. 웨이버 클레임 트레이드를 통해서 약간 이제 그나마 거물급의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다. 요 정도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오승환의 소속팀이었던 세인트루이스랑 토론토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두 팀에 또 한국 선수가 갔습니다. 그렇죠. 김광현과 류현진이 그러네요. 갔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소속팀이었던 콜로라도에서 누가 또 영입하려나? 이런 루머들이 이거 그냥 해보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약간 그 끼워 맞추는. 뇌에서 나온 그렇죠. 오피셜 아닙니까? 뇌피셜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행크 콩거라고 해서 한국계 포수인 우리나라 이름으로 최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늘 발표된 롯데자이언츠 코치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로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됐는데 한간에서는 이미 타격도 워낙 잘하고 포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플레인 코치로 뛸 수도 있을 나이 아닌가. 뭐 이런 그게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계약을 따로 안 해도 가능한 건가요? 계약을 따로 해야겠죠. 선수로서. 그리고 외국인 슬롯을 써야 됩니다. 아, 행크 콩거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외국인 타자인 현재 롯데에 있는 선수를 방출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뇌에서 나온 그냥 생각이신 거죠? 말이 그렇다 이런.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말씀이시죠? 선수가 예. 우리나라에 코치로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그렇죠. 하죠. 네.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네. 평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현원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